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윤종찬 축산정책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목록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축산정책과장 윤용찬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축산정책팀장 박혜인입니다. 축산경제팀장 송기영입니다. 가축방해팀장 조정철입니다. 상생축산팀장 박병순입니다. 동물복지팀장 김성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하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최호석 위원님과 의원님께 감사해 드립니다. 먼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공고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정사항은 두 건입니다. 먼저 64쪽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 철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에 소홀함이 없도록 전 직원 교육을 실시하고 면밀하고 정확하게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보조금 및 민간 위탁사업 관리 철저입니다. 보조금 관련 교육 및 업무 연찬을 통해 관련 법규 지침을 철저히 숙지하여 보조사업의 적정성 및 투명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고사항은 4건입니다. 146쪽 민원 발생 시 시민 중심의 적극 행정 필요입니다. 교육, 업무 연찬을 통해 공직자의 적극 행정 마인드를 함양하고 민원 발생 시 현장 중심의 적극적인 업무 추진으로 민원을 해결하겠습니다. 다음 147쪽 행정 환경 변화에 따른 부서 간 협업 시스템 구축입니다. 복합 민원 발생 시 관련 부서 간 신속한 업무 공유, 복합 민원 대응 매뉴얼 작성 및 직원 교육을 통한 민원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148쪽 축산분뇨 바이오가스 플랜트 활용 방안 검토 관련입니다. 축산 냄새 문제 해결을 위한 환경 친화적인 가축 분뇨 통합 바이오 에너지 시설 건립으로 2002년도에 타당성 조사 용역 및 주민 현장 설명을 위해 개최하였고 한강유역청에 제출된 타당성 조사가 승인되어 금년 2월 환경부에 공모사업에 신청하였습니다. 추후 대상자 최종 선정 및 예산 확보 등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9쪽 무창축사 관련 적극적인 추진입니다. 지난해 서울대와 합동으로 안상 맞춤형 냄새 저감 스마트 무창축사 표준 모델을 구축하였으며 실제 표준 모델 농장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액은 33억으로 개수당 10억 한도 내서 농가당 무창축사 공기정화 시스템, 액비 순환 시스템, ICT 융복합 시설을 구축하여 안성 맞춤형 냄새 저감 스마트 무창 축사로 신개축하여 원천적으로 냄새를 차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 부서별 공통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부터 3쪽 3억 원 이상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00년도는 축산 냄새 재료형 스마트 무창 축사 지원 사업에 22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234억 8,948만 4천 원입니다. 22개 사업 중 18개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축산 냄새 재료형 스마트 무창 축사, 주사료 가공 유통 시설 지원, 계란 EPC 센터 시설 현대화 사업 등은 사업 부지 개발 행위 및 건축 인허가 절차 등의 지원 사유로 2월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03년은 축산 냄새 재료형 스마트 무창 축사 지원 사업에 17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167억 3,890만 8천 원으로 연내에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경기도 감사 및 안성시 자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시 자체감사 행동강령 이행 실태 특정감사 지적사항은 2건이며 가족 돌봄 휴가 소홀과 관련 복무 규정 이해 착오로 특가 신청한 사항으로 특가 취소 연과 사용으로 변경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유연근무 실시 직원 복무관리 소홀과 관련 단순 복무관리 시스템 등록을 소홀한 사항으로 부서장 수관 전 직원 재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종합감사 지적사항은 두 건으로 공무원 행동강령 및 공모 규정을 위반하는 축산업 경영 관련으로 공무원 행동강령, 공모 규정, 이해 충돌방지법, 축산업 지휘승계에 대한 자체교육을 실시하였고 관련법 위반 사항은 과태료를 부과 조처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국민권익위원회 지적사항 처리 결과, 미집행 및 중지된 사업 현황, 최근 5년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 협약 체결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5쪽 투자심사 처리 및 예산 확보 현황입니다. 2020년도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75억 원으로 2022년 11월 7일 투자심사 승인이 되어 현재 기본 계획 용역에 실시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투자심사 대상 사업이 조건부 승인의 경우 세부 이행 계획 및 현황, 공유재산 건물 현황 및 임차 건물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6쪽 읍면동 방문 건의사항 추진항입니다. 총 3건으로 먼저 대덕면 명당리 태강농장 허가 반대권은 가축사양 제한구역 내 배추시설 설치 금지 규정에 따라 허가 불가 통보한 사항이며, 다음은 고산면 축산업 폐업 지원 검토의 건은 금년도 예산에 편성이 되어 신청자 세농가 보상평가 절차에 따라 폐업 이행 완료 보상을 지급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안성 1동 2020년 월동 꿀벌 피해 양봉농가 지원 사업은 2004년으로 이월하여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 결과 및 위원회 공무 실시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7쪽부터 8쪽 부서별 업무 추진비 집행 현황입니다. 2022년 업무 추진비 집행 현황은 총 20건으로 515만 8천 원을 집행하였고 2023년 업무 추진 집행은 2건으로 90만 5천 원을 집행했습니다. 주 집행 내용은 악성 가축 질병 방역 및 축산 냄새 적응 대책, 추진 노고를 격려를 위한 직원 5천입니다. 다음은 9쪽 집단 민원 처리 현황 및 처리 결과입니다. 2020년부터 2003년 4월 30일까지 총 3건으로 먼저 미양면 진촌리 후계 농업경영인 축사 신축 반대 건은 가축 분유법 및 가축 사육 제한 조례에 따라 신축 허가 처리된 사항이며, 다음은 양성면 구장리 테크루밸리 공익사업 수용 축사 이전 반대 건은 가축 분유법 및 가축 사연 조례에 따라 이전 신고 수리된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양성면 명목리 대지 사육시설 허가 취소 요구권은 관련법 취소 규정 접촉이 없어 허가 취소를 불가하나 냄새 저감 설치로 주민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진정 및 민원 불허 반려 처리 현황입니다. 2020년부터 2003년 4월 30일까지 현재 총 2건으로 먼저 일주면 능곡리 닭 사육시설 증축에 따른 가축 분유 배치시설 변경 허가 신청권은 가축 사육의 제한의 제한 조례 3조 제1항에 의거 증축 불가한 사항으로 반려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내수면 어업 외줄 락업 시용 신고권은 어업인과 수면관리자의 건의 수면 이용에 대한 협의가 되지 못해 반려 처리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10쪽 인허가 민원 보완 지시 현황입니다. 가축 분유 배치 시설 인허가 관련 처리 건수는 2020년 총 370건으로 보완 지시는 23건이며 이 중 20건은 이행 조치 완료였고 불이행 3건은 취하 2건 반려 1건입니다. 2024년 처리권은 4월 3일까지 현재 51건으로 보완 시는 1건으로 이행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공사 하도급 현황 및 공사 사후 관련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축산정책과 소관 추진 사항입니다. 11쪽 축산업 허가 등록 현황입니다. 2020년부터 2023년 4월 30일까지 축산업 허가 내용은 총 26건으로 대부분 상속에 따른 지휘승계 허가 처리된 사항입니다. 다음 12쪽 안성시 가축 공동방역단 운영 현황입니다. 안성시 가축 공동방역단은 방역이 취약한 소규모 245호 대상으로 공동방재단 4개 팀이 순회 방역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사업 내용은 방역요원 인건비와 차량 임차료, 약품비 등 2020년에 2억 202만 원을 집행하였고 2023년도에는 2억 837만 8천 원이 편성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무창축사 지원 사업 추진안입니다. 지난해 서울대와 합동으로 안성 맞춤형 냄새 저감 스마트 무창축사 표준 모델을 구축하였으며 실제 표준 모델 농장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예산액은 45개 4개소입니다. 개수당 10억 한도 내 농가당 무창축사 공기 정화 시스템, 액비 수납 시스템, 안성 맞춤형 냄새 저감 스마트 무창축사로 신개축하여 원천적으로 냄새를 차단하겠으며 현재 3개소는 9월 초에 준공 예정이며 나머지 2개소는 주변 마을 집단 민원 발생으로 사업을 포기하여 대상자를 추가 선정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2023년 사업 예산액은 34억이며 사업 분량은 3개소입니다. 대상자 선정 심의 절차를 거쳐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4쪽부터 15쪽 가축 전염병 예방접종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2002년도 가축 전염병 예방접종 사업비 집행 현황은 소, 돼지, 구조역 백신, 소 8종, 돼지 6종, 다 6종, 개, 광견병 백신 구입 등 총 23개 질병에 30억 6,834만 6천을 집행하였습니다. 2023년 가축 전염병 예방접종 집행 현황은 총 23개 질병에 19억 8,895만 8천원을 집행 중에 있으며 연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부터 19쪽 구제역 AI, ASF 차단 방역 추진 현황 및 향후 조치 계획입니다. 먼저 조류 인플루엔자 방역 추진 현황입니다. 고병원성 AI는 2000년에 2건이 발생하여 세농가 33만 4천 수를 살처분 완료했습니다. 2003년에는 AI 발생은 없습니다. 줄치사항으로는 특별 방역 대책 기간 주요 철새 도래지인 안성천, 청미천 통제추수 및 가군 농장 전담제 학당 운영, 산란계 5만 수 이상 초소 설치 운영, 오리 농가 동절기 사육 제한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구제역 방역 추진 현황입니다. 2000년부터 현재까지 구제역 발생은 없으며 조치사항으로는 특별 방역 대책 추진 및 상황실을 운영하였고 공기업 수소를 통하여 연이에 백신 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년 5월 청주 구제역 발생에 따른 특별조치사항으로는 우제류에 대한 긴급 백신 접종을 완료했으며 예비비 9억 원을 편성하여 구제역 백신 지원, 축산농가 방역 및 소독약품 공급을 긴급 방역 조치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8쪽 아프리카 돼지열병 방역 추진형입니다. 국내 발생해라는 2002년부터 24년까지 현재 총 15건이며 야상 멧돼지는 2019년부터 현재까지 3,038건이 발생하였고 특히 야상 멧돼지에서 바이러스가 지속적으로 검출되는 상황입니다. 방역 조치상으로는 가축질병 방역대책본부 및 거점 소독소 2개소를 운영하고 돼지 생축 이동 시 임상 및 정밀 검사 실시, 농가 기본 방역 수치 홍보, 양돈 농가 점단 관련제 학대 운영, 방역 시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9쪽 향후 조치 계획입니다. 악성 가축 전염병 상황 종료 시까지 방역대책본부 및 거점 소독소 2개소를 운영하고 구적 백신 일제 접종 5만 수 이상 산란계 농장 방역 축소 운영, AI 3선 방역 대책 추진, 동절기 가금류 사육 제한 휴업 보상, 방역 소득반을 운영하여 악성 가축 전염병 차단 방역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현황입니다. 적법화 대상 농가는 737농가이며 이 중 적법화 완료 농가는 673농가입니다. 또한 미완료 농가 60농가에는 현재 진행 중이며 적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ICT 융복합 시설 현대화를 통한 FTA 경쟁력 강화 사업 추진형입니다. 축사 환경 조절 장비 원격 제어 자동화 장비 지원으로 장비를 위한 ICT 융복합 지원 확산 사업입니다. 2002년도 5농가에 9억 6,793만 원으로 4개소 완료했으며 1개소는 2월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23년도에는 사업용 연농가 총 사업비 23억으로 사전 컨설팅 절차를 통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축사시설, 방역시설, 개폐소를 통한 농가 생산성 향상 및 환경 개선을 위한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전액 융자 사업이며 2002년에는 추진시정은 내농가 26억 3,659만 5천 원을 지원하였으며
2003년도는 7농가 16억 9,840만 원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정책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윤종찬 축산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위원님들의 질의 시 답변은 이해가 쉽도록 간단 명료하게 하시기 바라며 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관실 의원님. 네, 이관실 의원입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현황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이게 지금 2019년도부터 시작이 됐었던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적법화가 완료가 된 게 673개고 지금 적법화 미완료 농가가 64개인데요. 네. 지금 이제 이 적법화를 미완료한 농가들이 어떤 문제들이 있어서 계속해서 이렇게 계류가 됐던 거죠? 지금 옛날에 건축물 짓다 보니까요, 자기 지번이 아니고 옆에 지번이 일부 들어가 있고요. 요 도로, 국어 그게 전용이 된 상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거를 해야 되는데 철거가 가면 이렇게 반쪽이 남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못하는 상황이 한 20농가 못할 거고요. 축소 진행은 아까 허가 진행은 2건이 있고 그거 할 거고 42농가만 그걸 이제 아까 말했죠 철거나 부수익을 하면 가능한 농가인데 아직 그거 진행되고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처분 진행이 되고 있는 거는 20농가가 어떤 내용이라고요? 처분 진행은 지금 약간 불가한 농가들이죠. 그러면 불가가 되면 결과적으로는 여기서는 가축을 사육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 네. 그리고 지금 이 축사들이 대부분 보면 예전부터 하시고 계셨던 분들이 계속해서 유지해 오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는 나이가 많이 들어서 직접 하실 수가 없는 경우들도 꽤 많을 것 같은데요. 지금 그분이 우리가 조사를 했는데요. 그분들이 지금 저희가 지금 폐업 신고가 한 180농가를 지금 진행했습니다. 지금 작년부터 해서 그러니까 나이가 많이 드시고 또 자식들이 안 할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매매나 그렇게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럼 180농가가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이제 주인이 바뀌게 되는 바뀐 농가인 사람도 건가요? 있고 폐업한 사람도 있고요. 아, 예. 네. 그래서 그러면 이 처분 진행이 20분 정도가 되면 이게 지금 기한은 한 어느 정도까지 이게 적법화가 완료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적법화가 지금 저희가 8월가량 지금 기한을 줬습니다. 여기 8월에서 9월가량 좀 기한을 줬는데 지금 기간은 넘었죠. 지금 벌써 이제 작년가량 해고인데 올해 최소한 소도 나가야 되고 수출화도 해야 되는 점에서 이제 8월가량 기한을 준 상태입니다. 지금. 아, 그러면 이제는 적법화가 완료가 다 된 거네요. 그러면? 얼추 됐다고 봐야죠. 아, 네. 그러면 안성에서는 지금 적법화 완료가 된 게 673농가. 네. 그죠? 그러면 안성 전체에서 있는 축사. 네. 축사는 한 몇 개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러면 농가 수는 한 2,300농가 정도 되는 거거든요. 1,300농가 예, 중에 예. 근데 이제 거기 당초에 이 적법화 아니 그러니까 정식적으로 된 사람들은 빠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불법 안 내고 하신 분들이 그 많거든요. 또 그 정도. 네,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제 적법화 대상 농가가 737농가였으면 거의 반절이죠. 한 그쵸. 네, 반 네. 조금 안 되는 건데요.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분들이 이제 적법화를 하는 데 있어 가장 큰 문제가 이제 좀 전에 아까 얘기하셨던 건축법 관련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일단은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가 됐다고 하니까 이제 여기서는 뭐 더 이상 저희가 뭐 논할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8월 달까지 그러면 이게 거의 마무리가 된다라고 보면 될까요? 네, 그렇게 보고 저희가 이제 여기 조치가 안 되면 저희가 이제 2차적으로 이제 행정처분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는 또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행정처분에 관련된 거는 그러면 건축가하고 관련이 있을까요? 아니 저희가 여기 소대에서 이제 이력제가 있거든요. 이력제하고 이제 축사 아닌 데서 키우게 되면 이제 그게 행정처분이 가능합니다. 아, 그럼 그런 행정처분으로 가는 거라는 거죠? 예, 예. 아,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지금 19년, 21년하고 22년 시정 통계를 보니까 한 유구 젖소 사육 두수가 많이 줄었어요. 이게 그 사료값 폭등 뭐 이런 문제들 때문에. 그것도 있고요. 아까도 말씀은 나이가 연로하셔서 그만두신 분들 아까 180농가가 폐업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뭐 15마리, 20마리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보통 50마리 미만 수가 그러다 보니까 많이 주는. 그 나머지 축종들 돼지, 닭도 2019년 이후로 전체적으로 줄어드는 추세인데 이게 어쨌든 그 고령화 그런 환경 때문에 이렇게 계속 이런 추이로 줄어드는 추이로 갈 것 같은가요? 고령화도 있고요. 지금 전 사료값 문제도 있고 인건비 문제. 지금 전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쓰는데 인건비가 상승하다 보니까 그 접는 사람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여기 축산업 허가 등록 현황이 11페이지에 있는데 이게 신규 등록하신 거죠? 이거? 예, 신규로요. 여기 그 내년부터는 폐업 그 축산업 가구 수도 좀 그 뭐 일일이 다 쓸 필요는 없지만 그렇게 넣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제가 알기로 우리 안성에 더 이상 축사 허가 내기 힘들다고 들었는데 26농가 정도가 이제 이렇게 신규 등록을 하는 걸 보면 아직도 좀 가능한. 아니, 요거는 신규가 아니고 A에서 지승계. 그러니까 매매로 해서 지위승계요. 예. 그럼 원래 축사하던 거를 내가 팔아갖고 지승계된 그럼 신규로 이렇게 축사를 만들거나 그렇게 새로 지금 남아 있는 게 이제 2019년 이전에 네. 가축 조례 개정 전에 건축 허가 받은 농가가 한 3농가 정도 있습니다. 네네. 그거는 아직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요. 새로 아주 신규로는 그 정도 돼 있고요. 네. 대부분 이제 들어올 수가 없는 거고 지휘승계입니다. 그러니까 신규로 2019년에 허가 받은 건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 아니 그거는 지금 아직 잠잠하고 있는데요. 네네. 3건 정도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없다는 예. 말씀이신 거죠? 예. 그리고 그 어쨌든 폐업을 180농가 정도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축산업 폐업 지원을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 폐업 지원 신청을 받아서 선정이 되면 보상금을 주시는 것 같은데 이 선정 축산 농가는 따로 어떤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폐업 그 지원이 그거 구상하면 다른 거고요. 냄새 때문에 양돈농가 네네. 자체적으로 양돈농가에 대해서는 폐업 보상금이라 해서 명목을 줬는데 건축비 철거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폐업 보상비는 땅은 그대로 놔두고 건축 철거비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곳에서 이제 지원하는 거고요. 일반 농가들은 지원 사항이 없습니다. 지금 FTA 했을 때 일부 지원이 됐었는데 그거는 이제 현재는 지원되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의로 일반적으로 폐업하는 농가는 전혀 지원금이 없는 거고 예. 그 지원금이 나가는 농가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기준이 있는 건가요? 냄새 이제 다발 지역 그 네네. 인근 주변에 이제 계속적인 농가 있었잖아요. 네네. 특히 이제 양돈회가 냄새 민원이 60에서 70%가 됩니다. 그래서 양돈 농가 위주로 그 네네. 지원금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농가는 자기는 폐업할 의지가 없는데 아니요. 어쨌든 그 합의가 돼야 됩니다. 합의 차원에서 합의가 되면 예. 보상금을 지급을 하시는 건가요? 예. 근데 새농가 작년 같은 경우에 접수된 건가요? 그래서 네, 지금 세 농가 돼서 이번에 이제 3회 추경에 이제 추가로 2농가 분 세워주셔서 지금 다 협약 계약했습니다. 지금 감정 평가가 10억 정도 되는 건데 네. 이거 이상인 건가요? 그러면 처음에 예산이 5억 정도 됐었는데요. 감정 평가가 나오니까 10억 조금 넘었는데 그래서 이번에 5억 300인가 세워갖고요. 세 농가 다 충분히 됐습니다. 그러면 건축물에 대한 감정 평가, 그 다음에 철거비, 그 다음에 가축에 대한 가축은 아닙니다. 보상을 안 가축은 다 출하해서 판매하는 걸로요. 그렇게 해서 새 농가에 10억 정도 지원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용인시 같은 경우에 21년도 24농가 정도 이 폐업 보상했더라고요. 네. 안성도 좀 그렇게 협의 이루어지면 폐업할 만한 농가가 많이 있는 건가요? 그 용인시 이제 예를 드셨는데 거기는 이제 예산이 좀 많다 보니까 전에 그 생계 안전 자금주로 그것까지 주었거든요. 그러니까 철거비까지 하고 네네.
몇 년 동안 안에는 영업 손실복가정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더 있습니다. 많은 지원 예, 요구가 있는 예. 건가요? 네, 어쨌든 협의 잘 이뤄서 좀 집적화되는 방향으로. 그게 올해 10월까지 다 대지를 빼고요. 이제 계약해서 겨울에 철거를 해서 내년 4월쯤에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네, 농가수도 좀 협의가 잘 되면 좀 많이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창축사에 대해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그 스마트 무창축사 22년도에 4가구가 이제 신청을 하셨고 23년도 또 3개소가 신청을 하셨는데 이게 그 가축 종류나 규모 상관없이 아니 원래 축사를 하시던 분들이 무창축사 하시는 거 아닌가요? 예. 그러면 가축 그 종류나 규모와 상관없이 같은 예산이 들어가는 건가요? 보통 저희가 무창축사는 이제 돼지 쪽으로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돼지고 그 예. 사육두수는 상관없는 건가요? 예. 근데 저 사육두수는 상관이 없는데 이제 자부담이 또 있지 않습니까? 네네. 자부담이 반이는 들어가니까 네네. 그마다 능력이 있어야 되죠. 예, 능력은 있어도 되는데 있어야 되는데 만두를 키우는 농장이나 천두를 키우는 농장이나 예산액은 똑같이 들어가는 아니 거예요? 이제 공사 비용에서 좀 틀립니다. 아, 공사 비용. 여기 이제 이 사업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무창수가 공기 정화 시스템, 액비 수산 시스템 그 내용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22년도 경우에 보면 24억 아니면 22억이어서 거의 비슷한 규모여서 아 이게 규모가 상관없이 이렇게 예산이 똑같이 비슷하게 드는 건가 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무창이면 아예 햇빛이 아예 안 들어가는 건가요? 그렇죠. 창이 없는 겁니다. 아, 창이 없어서 이게 닥트라 그래서 공기를 빼서 바깥으로 필터를 걸쳐서 바깥으로 내보내는 겁니다. 네, 표준 모델 어쨌든 굉장히 지지하는 사업인데요. 혹시 그 가축들이 살아가는데 햇빛을 전혀 못 보는 건 문제가 없는 건가요? 전혀 지장 없습니다. 전혀 지장 그러니까 없어요? 다 등이 있고요. 공기가 들어오고 나가고 자동으로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이 양계장처럼 그 등으로 밤낮을 예, 그렇죠. 조정을 하는 건가요? 이제 좀 가혹한데 먹고 자고 하는 스타일이죠, 따지고. 아,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자부담은 거의 융자도 되는 건가요? 아니요, 요거는 지금 자부담 자기가 이제 축협이나 농협에 대출 받아서 좀 하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처음으로 완공되는 게 내년 6월인 건가요? 아니, 올 6월. 올 9월쯤에 지금 작년 된 게 올 9월쯤에 좀 올 9월 어디 지역인가요? 저기서 축산하고요. 여기 미양면 그쪽에 있습니다. 그 죽산에 최초 완공되면 좀 한번 다 같이 가서 보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최승혁 의원입니다. 저도 무창축사 사업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자체에서는 최초로 저희 스마트 무창축사 모델이 개발이 되는 거잖아요. 네. 이 자동으로 환기가 조절되는 공기정화 시스템이 설치된다고 하는데 이 공기정화 시스템이 다른 시스템과 비교해서 어떠한 차별화가 좀 있는 거죠?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되나? 예, 팀장님. 축산정책팀장 박혜인입니다. 그 무창축사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은 저희 이제 무창축사 그 사업은 저희가 이제 그 공기정화 시스템 그다음에 이제 액비순환 시스템이고 그 축사 전체를 ICT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그 공기정화 포집 시스템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이제 기존의 한국의 축사들은 보통 그 이제 그 창이 있지 않습니까? 그 창을 통해서 그 입기가 되고 그게 이제 빠져나가는 게 이제 또 다시 창을 통해서 빠져나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지금 저희 하는 그 무창축사 시스템 사업은 저희가 그 입기를 한쪽으로만 합니다. 그 한쪽으로 한다는 거는 어떻게 하냐면은 지하 채널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 채널이라는 걸 설치를 해서 그 입기는 지하 채널을 통해서만 하고요. 그 들어온 그 입기가 그 축사 돈사 안에 모아져 가지고 그 무창형 그 축사 시스템에는 중천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보시면 이제 저희가 나중에 그 준공을 하면은 이제
위원님들 가서 모시려고 하는데요. 그 중천장이 굉장히 높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중천장이 1m 높이가 1m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중천장에 그 모든 입기가 다 모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말씀드린 입기가 지하 쪽으로 들어와서 그 이제 그 대지에서 나온 그 냄새가 중천장으로만 빨려 들어갑니다. 그리고 본사 내부는 모든 시스템이 다 음압으로 돼 있어가지고 본사 내부에서는 그 냄새가 따로 빠져나가지는 않고요. 중천장에 모여서 그 모아진 거를 따로 중천장으로 쭉 뽑아냅니다. 그러면은 축사 그 측면 한쪽에 그 공기정화 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그 공기정화 시스템이라는 게 거기서 그 필터를 거쳐서 암모니아가 70% 이상, 그다음에 분진 60% 이상 다 제거가 돼가지고 빠져나가기 때문에 지금 실제로 그 만약에 농장에 그 가서 보시면은 그 농장 바로 앞에 정도 아니거나 아니면은 그 인근에는 냄새가 이제 거의 안 난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질의 드린 게 이 지하를 뚫는 거잖아요. 예, 예, 예. 이게 지금 전국에 있나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데도 있고요. 네네. 그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그 무창 축사 시스템이 유럽의 그 시스템을 해가지고 지금 도입을 한 건데요. 예를 들면 네덜란드나 그런 데를 도입을 한 건데요. 그 지하에 어차피 그 본사에는 슬러리 피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슬러리 피트가 농장마다 높이가 다 틀린데 뭐 어떤 농장은 1m, 어떤 농장은 뭐 1.5m 이렇게 높이가 다 있습니다. 그 지하 채널에 그 따로 환기구를 통해서 본사 안으로 입기가 되도록 만드는 시스템입니다. 네, 작년 네 농가가 선정이 됐고 올해는 세 농가가 선정이 됐는데 몇 개 농가가 신청을 해서 세 개 농가가 선정이 된 거죠? 저희가 그 작년에 지금 내농가가 신청을 내농가가 신청을 했는데요. 그 내농가가 지금 사업 대상자로 선정을 해가지고 시행을 했다가 한 농가는 이제 민원이 일중면 한 농가는 좀 민원이 있어서 사업 대상자를 포기를 했고요. 지금 이제 그 다른 분이 사업을 추진을 하려고 신청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신청을 하려고 하면은 그 주변 마을의 동의를 이것도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저희가 이게 지금 사실 이제 동사를 짓는다는 것이 또 이제 민원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요즘은 어차피 지금 저희가 무창 축사 하는 거는 기존의 그 노후한 축사를 다시 이제 그 부시고 새로운 좋은 시설로 환기가 잘 되고 공기가 다 관리되는 이제 좋은 시설로 하는 건데 그것도 사실 다시 짓는다는 것에 민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 대상자를 선정을 할 때 그 요건에 주변에 그 민원 그것까지 점수표에 넣어가지고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민원이 냄새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큰 돈을 들여서 무창 축사를 하려고 했더니 그것마저 반대를 한다는 지금 민원이 좀 들어와가지고 그럼 어떻게 하라는 말인지 이게 여기 경기 대진 테크노파크에서 위탁을 줬잖아요. 예, 맞습니다. 여기에서는 주민 이장들이랑 80%의 이상 주민들 동의를 받아와라라고 하는데 이게 농가 입장에서는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이게 10몇억 드는 이게 엄청난 사업인데 그거를 민원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신청을 하려고 했더니 그런 동의까지 받아야 된다면 이거는 몇 개의 농가가 저희가 뭐 사업을 할 수 있을까? 사실 이 부분을 조금 축산과에서 다른 대책을 만들어줘야지 이건 뭐 신청하고 싶어도 이게 안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도 좋은 말씀인데요. 일단은 저희가 이제 작년에 신청했던 농가도 그 네 농가 중에 사실 그 농가도 이제 그 결국은 이제 처음에는 저희가 다 이제 설득을 해가지고 이제 추진을 하려고 했고 농가도 마찬가지였는데 결국은 이제 민원 때문에 사실 본인들이 포기를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런 거를 뭐 전적으로 점수를 다 든 건 아니지만 일부 점수를 반영하는 이유는 결국 이제 본인들이 처음에 의지가 있어서 하다가도 결국은 이제 민원에 시달리다 보면은 이게 포기를 하게 되면 사업이 지연되고 결국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일부 반영한 사항입니다. 선정 자체를 시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 위탁 기관에서 하는 거예요? 그렇진 않습니다. 저희가 선정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그 대진 테크노파크에 거기에 그 전문가까지 반영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거고 거기서 다 선정까지 하는 사항입니다. 네, 여기 경기 대진 테크노파크에서는 그 동의가 없으면 안 된다고 답변을 줬다고 해서 네. 이게 점수에 반영이 되는 거면은 그나마 괜찮겠는데 동의가 없으면은 신청 자체를 못 한다고 답변을 받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거는 저희가 예. 한번 알아보고요. 그거는 네. 이제 저희가 심사표에 일부 반영되는 걸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거 좀 검토를 해주셔서 본인
자부담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본인들도 큰 결심을 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그래도 뭐 주변 민원이라든지 같이 잘 살자고 큰 돈을 들여서 하는 건데 이 주민 동의까지 안 해주면은 이건 뭐 안 해주면 뭐라 그러고 한다고 해도 뭐라 그러고 이거 어떻게 사업을 하라는 건지 그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나 뭐 소장님이 조금 신경을 써주시고요. 네. 제가 환경과에도 조금 말씀드렸는데 액비 관련해서 무단 살포하는 일이 지금 번번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영농조합법인이라고 하는 게 안성에 몇 개나 되죠? 지금 법인 자체가 허가 받은 액비 뿌릴 수 있는 허가 지금 저희 안성에 한 군데 한 곳이죠? 한 군데입니다. 한 곳에 23개 정도만 등록 회원 이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농가수요? 예, 농가수가. 예, 예. 그럼 나머지는 다 불법이라는 거 아니면은 그런 거라는 그건 거예요? 이제 위탁해는 다른 데로 위탁 업체로 저희가 이런 토요일 데를- 날도 민원이 들어온 게 이 액비를 무단 살포한다는 민원이 좀 들어왔습니다. 원곡 사나리에. 근데 이게 완죽 부숙을 시키지 않아 냄새가 어마어마할 거예요. 이 주민들이 그런 피해를 받고 있어서 저희가 그거 뿌리기 전에 그 액비 검사를 부적합 받으면 못 뿌리는 거거든요. 철저하게 검사를 해서 좀 아니 환경과고. 불법으로 이게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예, 이 예. 농가 입장에서는 이거 돈 주고 이걸 가져가든가 해야 되는데 그거 돈은 아까우니까 무단 살포를 하는 건데 그 무단 살포를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저희가. 그거는 이제 주민의 바로 들어오면 이제 환경과하고 저희과 네. 해서 지도조사해서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환경과에도 말씀드렸는데 예. 이 축산과랑 같이 이거는 협업을 해서 예, 예. 이 무단 살포는 절대 막아야 된다. 알겠습니다. 이게 무단 살포도 살포지만 방류하는 경우도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까지는 뭐 축산과에서 잡지 못하더라도 이 농가의 퇴비는 검사는 하는 거죠 저희가. 예, 하고 있습니다. 네, 그걸 더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를. 참고적으로 저희가 이제 이 가본법 위반 농가나 뭐 위반 농가는 이제 우리가 지원 사업에서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페널티를 주고 있습니다. 네, 이 정상적으로 돈을 지불하고 퇴비를 처리를 하는 농가들도 있는데 분명히 많은데 네. 이 방류나 뭐 무단 살포하는 농가들 때문에 이미지 자체가 농가들 다 전체적으로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 더 신경을 써주셔서 철저히 이거는 절대적으로 막아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한번 농가들 다시 한번 네, 네. 교육 좀 시키고요. 네, 네. 그 전에 사람이 없도록 좀 지도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정특원 의원입니다. 축산 보면은 무창 축산 얘기가 지금 이제 냄새 때문에 굉장히 지금 다 모든 의원님들께서 관심이 매우 높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축산업이 없어질 수는 없죠. 네.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건강에 필요하고 또 필요한 거기 때문에 없어질 수는 없고 자 그러면 진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에서 무창 축산 사업으로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네, 이어지고 있는데 그 냄새도 문제지만 오염도 문제입니다. 이 축산 폐수 분뇨 네. 이게 지금 환경을 너무 많이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영상 좀 보고 가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이렇게 좀 받았는데 수산정책과에서도 받고 환경과에서도 몇몇 군데 수질이 오염이 되고 있지 않냐. 축산 농가에 바로 있는 하천이 많이 저기 축산 폐수로 인해서 네. 오염되고 물이 썩어가고 있다라고 했더니 그 폐수를 이렇게 떠다가 수질 검사를 좀 해봤습니다. 그런데 위에만 그렇지 이제 그 안쪽 물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이제 몇 군데를 좀 두 농가입니다. 일단 두 농가를 먼저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금강면입니다. 저기 지금 사진 좀 보시겠습니다. 다음. 자, 이렇게 돼 있는 건 이건 소는 아닙니다. 뭐 돈사 저기 자, 다음.
이곳에서 지금 버리고 있는 자 다음 이 버려지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 지금 여기 축사입니다. 이거 이제 분뇨 말씀. 네네. 자 다음 보시면 저렇게 바로 하천 옆에 저렇게 버려지고 있습니다. 다음 자 지금 물이 그 흘러 들어가서 네. 아주 오염됐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좀 보겠습니다. 자, 저것이 항상 어디라고 하면은 어딘지 다들 이렇게 좀 정확히 파악이 안 되셔 해서 그 주변 일대를 촬영을 했습니다. 이분 지역에서 꽤 알만한 분이십니다. 아실만한 분이라 아무도 가서 지적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저 바로 저렇게 가축을 키워서 분이 다 그냥 하천으로 바로 다 빼버리는 겁니다. 혹시 금강면 무슨 일인지 모르시? 네,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금강면. 네. 자, 여기 또 보시면 자, 보십시오. 저렇게 분뇨를 싸놓습니다. 싸놔가지고 그 뒤에 바로 하천입니다. 그래서 그 하천이 다 이제 오염돼 갖고 물이 하천수가 오염수가 흘러내리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했고요. 영상 좀 보여주시겠습니다. 뉴스 잠깐 보겠습니다. 연합뉴스입니다. 소나무지 등 가축을 사육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뇨는 압축뿐 아니라 환경 오염을 유발할 수 있어 보통 물질거리가 아닌데요. 경기도가 이 가축 분뇨를 비료로 재활용하는 퇴비화 시설을 설치하는 날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강창구 기자입니다. 한우를 사용하는 축산농가입니다. 사육 방역에서 엄청난 양의 분뇨가 발생하지만 마땅히 처리할 방법이 없습니다. 통상 축사 한쪽에 모아두었다가 은이랑 한테 거름으로 사용하는데 악취는 물론 침출수 문제로 환경 오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축 분뇨를 퇴비로 활용하는 자원화 시설이 마을에 설치된 덕분에 처리가 한결 수월해졌습니다. 일명 마을형 퇴비 자원화 시설은 축사에서 나온 가축 분뇨를 일정 기간 저장해 비료를 만든 뒤 농가에 다시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가축 분뇨를 사용해 작물을 기르고 견집 등 부산물을 가축의 사료로 사용하는 경축 순환 농업을 실현하는 겁니다. 작파에도 드라마 냄새가 안 나니까 홍미 굉장히 좋아졌죠. 지금 거의 비난이 거의 없습니다. 발효가 돼가지고. 경기도는 올해부터 4년간 이 같은 마을형 퇴비 자원화 시설을 40여 곳으로 대폭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 가축 분뇨를 전문적으로 처리해 에너지로 만드는 바이오가스 생산 시설과 부채 연료화 시설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경기도에서는 대규모 가축 분뇨 처리 시설을 확충하며 분뇨 처리 문제, 악취 문제를 해결하고자 경축 순환 농업 추진 계획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축산농가의 물질거리인 가축 분뇨 문제를 해결할 자원화 시설이 속속 설치되면서 축산업 발전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 TV 강창호입니다. 자 다음 거 하나 더 보고 가겠습니다. 양돈 농가에서 발생하는 분뇨 처리는 큰 물질거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냄새뿐 아니라 지하수를 오염시키며 행동은 논란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축산 분뇨를 깨끗한 물로 정화하는 친환경 시설이 운영되면서 전국적으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KCTV 제주방송 김경희 기자입니다. 제주시 한림은 가축 분뇨 운동 자원화 공장입니다. 지난
네. 하나는 저기 소고요. 예. 하나는 지금 양돈입니다. 그죠? 저 무창축사 양돈에 냄새 없는 무창축사 많이 얘기했고, 근데 우리가 축분으로 바이오가스 해서 에너지화 만드는 일에는 지금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저는 저 보도를 보면서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사실 저를 보면 이게 물로까지 돼지 분뇨 아닙니까? 네. 돼지 분뇨가 맑은 물로까지 이렇게 정화된다는 사실이 우리 그 기술력에 진짜 감탄을 안 할 수가 없었고요. 저희가 경북 의성인데 지금 현재 양돈도 지금 현재 문제가 있고 지금 냄새 전혀 없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데 우리 안성은 또 이제 양돈뿐만이 아니라 또 우사 소도 또 이제 소농가들도 많이 있고 해서 지금 바이오 진행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바이오 가스. 네. 가스 이제 우리 그 축분을 가지고 또 그 음식물 쓰레기까지 네. 그 생활 쓰레기일 수밖에 없는 골칫덩어리인 음식물 쓰레기가 에너지화 된다는 것에 상당히 관심이 높아서 지난번에 김제로 견학도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네. 한국 바이오 산업이라 그래서 김제로 여기 다녀왔고 이 산업도 역시 마찬가지로 독일 기술 이렇게 가져와서 이제 그 냄새가 여기 이곳에 갔을 때도 냄새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곳만 얘기를 하다 보면 또 무슨 뭐 특혜냐 특혜성 아니냐 그런 얘기도 나올 것 같은데 또 한 곳에 그 바이오가스 뭐 또 다른 바이오가스로 이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독일에서는 헤이글이라는 업체가 이 바이오가스의 이렇게 주도적 역할을 이끌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업체들 잘 검증하시고 비교해봐서 아무래도 우리 이쪽에 전문가 분들이 가서 네. 듣고 이렇게 현장 방문도 좀 해보고 네. 견학하셔가지고 축분으로 우리 에너지 만들어서 가스라든지 전기 이렇게 다 해서 또 비료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빠르게 추진됐으면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독일 그 현장 가서 마을에 이 바이오가스 생산하는 곳이 다 있다고 하니까 소규모로 그 축산 농가마다 그 농가의 그 규모에 따라서 바이오가스를 그 생산하는 그 시설을 자체적으로 갖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마을에도 이렇게 도로에 가는데 보면 중간중간에 이 바이오가스를 바이오 산업으로 이제 가스 생산을 하는 거죠. 이게 에너지화 만들고 있는 곳들이 많이 있다고 하니까 잘 방문하시고 가보셔서 현장 견학도 좀 하시고 해서 우리도 좀 조속하게 의성도 그렇고 이제 경기도가 앞장서서 이제 이 바이오가스를 비롯해 그 축분 돈부 아까 그 저기죠? 네? 우리 돼지 네네. 돼지 분뇨 갖고 네. 네 분뇨 갖고도 저렇게 만들어내는 이런 사실들 이런 시스템들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하니까 우리 안성이 뒤처지지 말고 저기 우리 과에서 축산과에서 과장님하고 팀장님들 더 열심히 좀 챙기시고 우리 김건호 소장님 네, 알겠습니다. 아직 그 중에 기간 중에 네. 네 재직 기간 중에 네 열심히 하셔가지고 집중하셔서 왜 지금 보면 우리 축산과에 하는 일들이 엄청 많습니다. 다양하게 일이 많으니까 좀 집중하셔가지고 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게 이렇게 벤치마킹 하셔가지고 좀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잠깐 영상 하나 더 영상이 아니라 사진 하나 더 보고 가겠습니다. 발전적인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좀 지적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안 넘어가나요? 자, 저거 금강호수입니다. 금강호수에 있는 쓰레기인데요. 오만 저기 그 낚시하냐고 가져간 의자, 플라스틱 의자 이런 것도 나오고요. 다음 타이어 여기 보면 장판 여기서 저기 잠도 잡니다. 저기 캠핑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자에 다음 네 이제 다 갔다가 봉사자들 학생 뭐 저기 할 거 없이 계속 지금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다음 네 다음 타이어가 왜 내려갔는지 모르겠어요. 자 매트 보이시죠? 저 침대 매트예요. 보면 네. 저 침대 매트가 저기 왜 갔겠습니까? 깔고 앉아서 낚시하려고? 저기서 잠을 자는 겁니다. 캠핑하는 겁니다. 자 다음 저기 그 막 캠핑에 필요한 저런 그 것도 가지고 내려갑니다. 다음 다라이 그 스티로폴 다음 네 다음 가전 제품도 있습니다. 저기 거기다 갖다가 지금 버리는데 CC 카메라가 없으니까 무단 그 외국 저기 제 그냥 추측으로는 그 가방 같은 거에 옷까지 신발 용품들 있는 걸로 봐서는 외국인 근로자들 그 이제 고향 돌아갈 때 본국으로 갈 때 거기다 버리고 가는 것 같습니다. 그 가방에 막 그런 것도 많이 나오고 자 다음 텐트도 나오고 네 다음 자 저기 보트 저기 낚시하는데 베스봇 간판 보이시죠? 저기 혹시 보이십니까? 저 노란 표지판이요. 네. 베스보팅 10,000원이라고 써 있습니다. 여기 바로 낚시터 주변입니다. 자 다음 5만 곳에서 지금 끌어올렸는데요. 17번 정도 17회차 끌어올렸습니다. 어저께 그 자원순환과 손석근 과장님한테 저기 얼만큼 그동안 수거한 쓰레기 양이 저 봉투에 들어간 것만 저기 들어가지 않은 것들은 다 그냥 떠낸 거고요. 자 17번 차에 걸려서 한 어느 정도 쓰레기가 수거됐을까요 했더니 약 한 800 아까 850장이 나 800장 이상이었다고 합니다. 자 금강 호수에서만 걷어낸 겁니다. 자 과장님 이게 조족지혈이라고 하실 수 있습니까? 많은 양이죠 지금. 자 가랑비에 어쩌는 거고요. 티끌모아 태산입니다. 그 작은 일손들이 손 하나하나가 장애인들 그 봉사자들 활동지원사 선생님들 다 나와서 수차례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거서 수거한 겁니다. 영상은 보면은 저기 저 호수가 온통 쓰레기로 뒤덮은 또 과장님도 현장에 잠시 또 주말이지만 나와 보시라고 해서 약간 쓰레기가 적은 곳 그쪽은 좀 적은 곳이고 우리 축산정책과부터 시작해갖고 직원들이 한 번은 또 와서 참여해서 또 이렇게 쓰레기 수거를 동참하신 적도 있습니다. 네.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주말은 이제 과장님 제가 실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좀 불렀습니다. 아침에 와서 좀 보시라고. 왜 그날 많이 동원을 못한 게 학생들이 토요일 주말 아침인데 봉사활동은 나옵니다. 네. 그런데 좀 말썽을 부려서 봉사활동 해야 되는 학생들이다 보니까 그 많은 사람들하고 부딪히면 그래도 좀 이제 본인들 면이 좀 안 쓸 것 같아서 그 따뜻하게 말을 좀 감싸줄 수 있는 이제 그런 소수로 해서 지금 진행을 했습니다. 네네. 다음 주말 한 번만 더 하면 이제 끝나는데 네. 학생들은 실은 주말에 나오는 거 저희도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교육적인 측면에서 학생들이 왜 우리 나이 든 사람들은 물려주고 가지만 그 학생들이 앞으로 어른이 돼서 성인이 돼서 지켜나가야 될 환경이기 때문에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 낚시터 이대로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좀 개선할 방향이 있습니다. 자, 낚시 허가를 내주고 계시죠. 네네. 네, 그런데 두교리에 보면 두메리 호수가 있다고 합니다. 두메리 호수에는 낚시권 운영을 35년간 대물림하고 있습니다. 35년. 네. 이거는 그냥 개인 사업이죠. 개인 사업. 그래서 이거를 사유화됐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지금 오늘 이 행감 자리를 빌어서 낚시터 휴식연재가 필요하다고 건의하는 바입니다. 낚시터를 휴식연재를 만들어서 우리 환경, 지금 오염된 환경들을 깨끗이 돌아올 수 있는, 망가진 호수 환경을 되살릴 수 있는 그 기간을 가져야 된다고 제안합니다. 또한 지금 현재 그 배어 낚시로 금강호수에 사실 금강호수를 치우기 시작한 게 그 배어 낚시 대회가 열려서 저기 세계에 출전하는 선수들 선발 대회가 안성에서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현재 2번 진행했고 7월 달에 이제 좀 더 많은 방송사 세 방송사가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낚시대회 열고 해서 세계 선수권 간다고 하는데, 이 베어라는 그 낚시대회가 그 번식력도 빠르고 자연적인 그 우리 자연 어종을 고사시킨답니다. 네. 네, 그래서 베어 낚시를 하는 곳들은 자연산 어종이 살아남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낚시가 이대로가 좋은가, 우리는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빙어가 없는, 과거에 금강호수에 가면 빙어 낚시를 했습니다. 겨울에 얼음을 깨고. 그래서 빙어 낚시를 해서 저도 이제 낚시한 거 먹어도 보고 빙어 낚시할 때 가도 봤는데, 지금 우리 안성에는 빙어가 없습니다. 빙어가 없는 호수에다가 빙어를 사다 집어넣고 빙어 낚시를 하고, SNS를 통해서 우리 자치단체장은 우리가 빙어 낚시를 합니다 하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빙어가 돌아올 수 있게 하려면 낚시를 하는 그 낚시터 호수 휴식 연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는. 네. 우리 환경 잘 지켜서 가꿔서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는, 네, 정말 부끄럽지 않은, 네, 어른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는 부끄럽지 않은 공직자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자,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축산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윤종찬 축산정책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사회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